2021년에 벌어진 게임스탑 사태를 알고 계신가요? 게임스탑은 미국의 게임 콘솔계의 하이마트입니다. 때는 2020년 11월, 게임스탑은 신형 플레이스테이션 5, 엑스박스 시리즈 X 출시라는 호재 요소가 있었지만 코로나 팬데믹 중에 오프라인 게임을 유통을 해야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었죠. 이런 이유들은 공매도 세력의 좋은 타겟이 되어 유명 헤지펀드 멜빈 캐피털은 게임스탑 주식을 5천만 주나 공매도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공매도는 미래의 주식을 사서 되갚는 방식의 거래입니다. 먼저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싸게 사서 그 차익을 벌어들이는 방법이죠. 따라서 기존의 주식 보유자들이 모두 주식을 팔지 않는다면 주가는 폭등하게 되고 이를 숏 스퀴즈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매도 세력은 막대한 자본과 의기투합으로 뭉쳐있지만 개인들은 구심점이 없고 성향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항상 손해를 보는 쪽은 개인들이었고 앞서 언급한 숏 스퀴즈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게임스탑의 경우도 세력들은 공매도 포지션을 잡았음을 노출하면서까지 개인들의 패닉세를 유도하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전략을 취하죠. 하지만 이때 미국의 유명 게시판인 레딧에서 Deep Fucking Value라는 유저가 등장합니다. 그는 게임스탑과 헤지펀드의 관계를 분석하고 높은 공매도 비율을 근거로 멜빈 캐피털이 숏 스퀴즈로 파멸할 가능성이 높다며 콜옵션에 올인했고 이 과정을 유튜브와 레딧에 올리게 됩니다. 그의 글을 시작으로 레딧에서는 게임스탑 숏 스퀴즈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기 시작하며 게임스탑 주식과 콜옵션을 집단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5천만 주를 공매도했던 멜빈 캐피털은 총 자산의 30%인 37억 달러를 소모하는 등 공매도 세력이 사상 최초 큰 손해를 보는 상상하지도 못한 듀얼 사태가 일어납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00불에서 150불까지 이미 올라갔을 때 일론 머스크가 게임스텅크라는 트윗을 레딧의 게시판을 태그하면서 올리자 매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타오르게 됩니다. 결국 게임스탑의 주가는 350불까지 거래되면서 열흘 동안 16배가 넘게 오르게 되었고 6천만 원으로 시작했던 딥 퍼킹 밸류의 자산 가치는 530억 원을 넘기게 됩니다. 결국 공매도의 주인공이었던 멜빈 캐피털 및 헤지펀드 세력들은 지지를 치게 되고 멜빈 캐피털은 공매도를 정리하기 위해 27억 달러를 수여받는 등 공매도 세력의 패배로 끝이 나는 듯 싶었지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을 무시한 공개적인 시세 조작이 시작된 것이죠. 그들은 교도소에 처박힐 것을 작정하고도 이 거대한 불을 꺼야만 했습니다. 미국의 키움증권 영웅문이라고 생각하면 편한 로빈후드를 시작으로 몇몇 HTS 앱들이 GME의 매수 버튼을 뽑아버립니다. 국가기관이 발동하는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가 아닌 해당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매수만 못하게 막아버린 것이죠. 매수 버튼이 뽑혀버린 개미들은 추가 매수가 불가능해졌고 기관들은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데 개미들은 매도밖에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게 일방적인 판을 깔아버린 것이죠. 집단 소송과 미국 SEC의 처벌도 달게 받을 각오를 취한 이 선 넘은 조치로 게임스탑 주식은 7연속 하방 서킷 브레이커 걸리며 주가가 급락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가는 10분도 지나지 않아 120달러에서 200달러로 폭등하였으며 이 경제 역사의 길이 남은 숏 스퀴즈로 인해 헤지펀드들의 손실이 79조 원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공매도를 최초로 시도한 멜빈 캐피털은 결국 부채를 견디지 못하며 파산 신청에 돌입했으며 개미들이 월가에 벌인 이 처절한 전쟁은 개미들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었으나 개미들의 반동을 저지하고자 한 미국판 영웅문인 로빈훗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를 제한한 의적의 이름에 맞지 않은 행동에 맹렬한 비난을 피할 수 없었고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에 맞춰 디파이에 대한 시장 관심도 점점 커졌고 마침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디파이 플랫폼 미러 프로토콜이 대항마로 부상하기 시작하는데